안녕하십니까. 남수원노회의 총피아 권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수원노회 평택제일교회 김모 목사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결국 면직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타임즈는 2026년 3월 12일 이후 남수원노회와 김씨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건 이상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사 내용 상당수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구성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합동타임즈 관계자 가운데 남수원노회 임원회나 재판국을 직접 방문하여 공식 취재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도 과정을 보면 남수원노회의 입장과 자료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 반복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는 기자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취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취재 없는 단정과 검증 없는 반복 보도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키우게 됩니다. 남수원노회는 언제든지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위한 정당한 취재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준비한 사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6년 전 평택제일교회 내부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간의 폭행, 모욕,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사회법원의 판단입니다. 장로들은 1심에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김 목사는 사건을 끝까지 다투어 대법원까지 갔고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김 목사의 책임이 훨씬 무겁게 인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예 재판도 그에 비례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98 재판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목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면 장로들에게는 더 무거운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명령했습니다.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시 제명 출교까지 가능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장로들은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개 사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회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국은 이를 확인하고 수용했습니다. 즉, 98 재판국 판결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장로들은 사과했고 재판국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장로들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재판국이 판단했는데 본인이 다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국이 인정한 사과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장로들의 정직기간이 끝나자마자 주보에 광고를 냅니다. 장로들이 제명 출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국이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장로들과 교인들 사이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화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판보다 화해였습니다. 징계보다 회복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위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사에도 협조했습니다. 화해에도 응했습니다. 그러나 김모 목사는 달랐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회가 보낸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노회의 마지막 화해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백발재판국은 단순히 장로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면직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면 여러 사유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첫째, 노예가 구성한 화해조사처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노예의 권위를 부정했다. 셋째,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장로들을 제명 출교했다. 넷째, 주보와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확대했다. 다섯째, 노예 행정명령에도 불응했다. 백발재판국은 이러한 행위를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직을 선고한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수원 노예는 상소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는 권징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상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단 헌법과 규정을 위반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회소송 대응 시행 세칙 문제입니다. 김 목사는 노예 재판 과정에서 사회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남수원 노예는 이것이 총회가 정한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헌의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칙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문제입니다. 권징조례는 재판 과정이 여론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관련 자료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언론이나 외부를 통하여 여론화하는 행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6년 4월 24일과 4월 26일 언론 기사에 상소 관련 서류와 재판 자료가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과 문서들은 상소인 측만 보유하고 있던 서류와 동일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사용된 문서가 언론으로 직접 전달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남수원 노예는 바로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지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수원 노예가 총회에 제출한 핵심 문제는 단순히 상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 위반 문제,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위반 문제, 재판자료의 언론 유출 문제, 교단 치리질서 훼손 문제를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결과 총회 헌의부는 상소 서류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후 재차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도 기각 유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더 이상 김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씨의 면직 여부는 이미 백발재판국이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상소 문제도 총회 헌의부가 여러 차례 심의했고 기각 결정과 기각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총회 임원회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임원들 사이에서도 설명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수원 노예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식 질의서를 통해 총회에 물었습니다. 첫째, 헌의부가 이미 기각하고 기각 유지까지 결정한 사안을 임원회가 다시 다룰 수 있습니까? 둘째, 노예를 거치지 않은 개인 서류를 총회가 직접 접수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까? 김 씨는 면직과 헌의부의 기각과 기각 유지로 인해서 목사도 노예 회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 서기를 거치지 않은 서류를 총회가 접수하였고 이것이 임원회까지 들어갔고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이미 처리된 동일 사안을 다시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넷째, 그러한 결정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총회 헌법 질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헌의부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서류가 계속 반복 제출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느 재판도 끝날 수 없습니다. 만약 노회를 거치지 않고 누구나 총회로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장로교 정치의 기본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언론 보도와 여론 압력으로 이미 심의가 끝난 사안이 계속 살아난다면 헌의부도 재판국도 총회 규칙도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남소원 노회는 지금 김씨 한 사람과 거짓 언론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 제1교회 문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98 재판국은 회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로들은 사과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재판국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노회는 다시 화해 조사 처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108 재판국은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치리 불복종 문제를 종합하여 면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남소원 노회는 단순히 결과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총회 헌법과 규칙,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그리고 장로교 정치의 질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해 온 겁니다. 평택 제1교회 문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98 재판국은 회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로들은 사과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재판국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장로들을 일방적으로 제명 출교했습니다. 본인은 행정명령을 집행한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제명 출교를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회는 다시 화해조사 처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108 재판국은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치리 불복종 문제를 종합하여 면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남소원 노회는 단순히 결과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총회 헌법과 규칙,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 권징조례 76조 후문 그리고 장로교 정치의 질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헌의부는 바르게 집행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총회가 헌법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판이 언론이 아니라 법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헌법과 규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번 사안 역시 감정이나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 정치의 원칙이며 공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